기타 저번에 잠깐 언급하셨던 어떤 그 대부도라든지 또는 기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0분 하고 한 5, 6분 내지 10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30분 하고 쉬시고 진행하도록 하겠고 시장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그 경력을 보면은 노동운동도 많이 하시고 소위 그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안산이 성장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이 구술활동의 큰 밑바닥이기 때문에 안산이 성장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어떤 정치적인 분야, 특히 1970년대의 범위를 좀 넓혀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과 그리고 그때 당시 안산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런 모습, 그것을 아울러서 좀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로 오늘 구술활동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76년도 가을에 반월 신공업 도시에 대한 건설 발표가 되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86년 1월 1일부로 안산시가 도시 승격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변화와 이제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안팎의 지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70년대 이제 말이 유신 체제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80년도로 넘어오면서 80년도에 이제 전두환 정권 5공화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출 방법은 통일유체 국민회의에서 이제 선출하게 됐죠. 그래서 임기 7년에 이제 정권이 이제 시작되는 또 전두환 이런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세는 과거 70년대 말보다 오히려 더 확장되면서 치열한 공방이랄까 저항과 탄압이 반복되면서 여러 해가 이제 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87년도 가까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전두환 정권의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6월 항쟁과 6.29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나오면서 결국은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는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이제 여당에서 이제 나왔는가 하면 이제 각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었던 중요한 상임시, 즉 김대중 씨, 김영삼 씨, 김종필 씨 세 분이 이제 출마를 해서 결국은 이제 노태우 씨가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하는 이제 한간의 평가처럼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표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뭐 상당한 면에서 야당이 분산되었을 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결국은 집권 여당이나 그 외에 또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던 YS 김영삼 씨를 비롯해서 김종필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년 후가 될까요? 90년 1월 1일 이제 3당 합당제 선언이 있게 되고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이 변화에 참여했던 안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큰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안산시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거치면서 다음에는 뒤집을 수 있구나, 바뀔 수 있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야당 쪽에서 가졌는가 하면 이제 여당 쪽에서는 그 92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이제 장경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 선거구가 게리맨더링 선거구의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 많은 안산시의 젊은 유권자들을 비롯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네. 그런 이제 시민들은 예.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예. 여기에 시장 선거 예. 바로 이어서 그 이듬해인 96년도에 있게 되는 예.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예. 안산시도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예, 네. 예.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살짝 그 앞선 시기에 소위 그 이제 유신도 있었고요. 네. 유신을 거치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소위 그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그런 문제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은 관심이나 네. 어떤 그 생각이 남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민주 투사들과 많은 교류도 있었고 실제 네. 행동으로 옮긴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한 특별한 저번에 산업과 산단분 할 적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 그럴까요? 어떤 네. 단초를 제공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 시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의 개신교, 종교인 예. 개신교를 예. 통해서 주위에 이 개신교에 많은 그 좀 진취적이고 또 활동을 했던 그런 많은 그룹들이 예.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 같이 이제 힘을 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 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억압을 받거나 소외되거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식과 자각을 이제 갖게 되는 개인적인 이제 변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준 도서로는 물론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구, 공부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지만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화학 섬유를 만드는 그 쇠퇴를 만드는 욕구 공장에서 일하던 유동우라고 하는 청년이 쓴 어느 돌멩이의 외침, 이런 이제 그 고통 겪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일하던 그런 수기를 읽으면서 크게 이제 감명을 받았다든지, 그 당시 또 큰 노동 문제 사건으로 그 당시에 나타났던 동일방직 이게 석정남이라는 여성 노동자가 불타는 눈물이라는 제목의 자기 수기를 이제 쓴 걸 보고, 네, 저희들도 그 책을 보면서 함께 고통에 차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회의식이 이제 생기게 됐던 거죠. 또 뭐 송효순이라고 하는 대일화학에 다니던 그 여성 노동자가 쓴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이런 책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만 이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안 된다. 이 고통을 겪고 집안이 가난해서 시골에서 상급학교를 못 가고 공장 노동자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인간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노동조합도 만들고 또 장시간 노동을 좀 더 좀 이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자. 이제 이런 의식이 생기는 과정을 거쳐서 저도 이제 70년대 말에 제야민주화 운동의 한 노퉁이에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저희가 명동에서 있었던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사건 이후에 YWCA 관에 있었던 위장결혼식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하고 여러 동지들하고 같이 갔다 이제 나오고 이런 개인적인 이제 일을 겪으면서 저의 이제 의식과 실천에 대한 혹은 또 그 당시에 이 투쟁에 대한 의지는 더 오히려 명백해지고 더 굳세게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과 접목이 돼서 저는 이제 반월공단으로 오게 된 게 결국은 제 생계를 위해서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근무하던 무슨 은행에 가서 다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월공단에 노동을 하든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그 당시 어린아이 데리고 이제 오게 되면서 안산시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박정희 정권 시절 이렇게 폭압적인 그런 상황을 직접 이제 목격하셨고 또 그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뭐 유장결혼 사건이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또 시장님 관여하시고 그런 네. 사건들인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저러한 직간접적으로 겪고 보았고 들었던 네. 그런 많은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결국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기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뜻을 좀 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네. 식으로 가지시면서 이 사회 문제에 크게 눈을 뜨시게 된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도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 이제 점점 이제 변화가 오고 예. 마음의 그런 그렇죠. 예, 예. 생각도 이제 굳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청년 시절이 있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국가적인 환경도 있었고, 그러나 당시 70년대 말이라 그러면 이제 안산은 이제 계획도시로서 출범을 했겠지만은 아주 본격적으로 그 착근이 안 된 상태로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을 텐데, 특별히 이제 안산으로 오시게 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계에 관련된 공단이 있기 때문에, 네.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원인도 있으시고, 그리고 열악한 이 나중에 산단에서 활동하게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관련된 상담이랄지 그런 것을 펼치기 위해서 특별히 안산으로 오시게 됐다 이렇게 예.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 초엽에 안산으로 이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안산은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라 그럴까요? 뭐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아주 조그만 소도시였을 텐데요. 네, 이제 그 당시에 현안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14대 총선까지는 여기가 안산시의 그러니까 86년도에 도시로 승격되긴 했지만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는 옹진군하고 선거구를 합해서 결국은 이제 선출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게리맨더링 선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리맨더링 선거구니까 안산시에서 어떻든 아마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옹진군의 그런 그 전통적인 여당 지지자가 월등히 높은 지역이 함께 투표를 하니까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시민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어떤 빨리 안산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서 독자적인 선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게리맨더링 선거구로부터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정권도 이제 바뀔 거다. 왜냐, 노태우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그 당시에 한 7% 정도로 이제 당선된 거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눠져 있을 뿐 이제 야권의 표가 역시 많았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제 바뀐다. 그러면 안산시도 한번 바꾸자. 이런 이제 분위기와 기세가 점점 이제 말들은 안 해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겪었지만은 8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를 이제 선출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지방의회 단체장, 시장군 수도지사 선거를 하고, 이듬해 9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소망이랄까?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생각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안산시가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방자치가 우리나라가 지금 95년도부터 실시가 되기는 91년도부터 91년도. 지방의회 선거는 91년도에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선거는 4년 후인 95년도부터 이제 한 간격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95년도가 그러니까 일대 시장. 맞습니다. 시장님이 일대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까지는 결국 이제 제가 오늘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활발하게 시장님께서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고도 왕성하게 그런 활동을 하신 것을 전 뭐 그때 시장님 잘 모르는 입장이었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로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특별하게 시장님께서 이 노동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천착하게 된 어떤 뭐
저번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 상담소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저번에 말씀하신 어떤 임금 체불에 대한 것도 도와주시고 뭐 그렇다고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좀 풀어가지고 좀 기억할 만하게 좀 그나마 저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도 관계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 아버지가 이제 노동을 하는 이제 목공 종사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신도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면서 학교 다니고 성장했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은 이 개신교의 그 당시에 신학과 또 신앙의 이제 새로운 조류로 지금 그 당시 이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층 부분에 많은 그런 젊은 노동자 문제에 결국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들의 인권,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 또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우리가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그런 일들의 연장성산, 또 군사 독재로부터 탄압을 받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갖게 된 그런 결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비록 노동하는 생활은 아니지만은 이제 바늘공단에서 물론 이제 2개 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돕고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단순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가 아마 노태우 말기인가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로는 아직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네, 없을 때고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여건과 상황에보다 훨씬 이제 못 미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물론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뭐 원자력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 산업들이 태동을 했을지언정 지금처럼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갖는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섬유를 비롯한 여러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뭐 질비하게 있었던 거거든요. 바로 이제 그분들의 그런 어려운 생활을 뭐 부득이한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어느 기업인의 악덕 기업인의 무슨 잘못으로 온 문제는 아니라 한국 그 당시에 경제 발전 단계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인간적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응답하는 그 당시에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이제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잠깐 제가 이걸 열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면 열악한 임금 구조하고 주거 환경, 노동자들의 사회적 참여 활동 이렇게 지금 시장이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최저 시급이 약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 달에 지금은 이제 209시간이 이제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209시간이었는데 그때는 209시간보다 훨씬 많았을 때였는데 한 달에 19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대기업 때가 그때 한 8, 90만 원 된 걸로 됩니다만 19만 원이라 그러면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열악한 임금 구조였는데 임금 구조에 대해서 조금 풀어가지고 시장님 직접 쓰셨으니까 한번 여기 보면 12시간 막교대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당시 12시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12시간 하고. 제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서울 영등포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몇 년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게 이제 해태제가의 8시간 노동, 12시간씩 뭐 막교대를 하면서 임금은 적고, 그래서 8시간 노동제를 해태제가라는 큰 대기업의 제과회사가 만든 게 그 당시였습니다. 8시간이라는 걸 처음 만든 그 당시에는 뭐 8시간 노동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반월공단도 그 당시에 제가 86년, 7년, 요 즈음에 제가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로 일을 할 때, 저도 그 당시에 단가가 하루 8시간에 한 1,300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받아서 한 18만 원 정도 받아서 맞습니다. 20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 예, 18만 원, 20만 원 정도 받아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방 하나 얻어갖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 일반적인 하층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열악한 임금 구조를 이제 보시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심적으로 그런 어떤 결심이라 그럴까 그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주거 환경 그때는 주택 지금과 같은 뭐 아파트가 많이 선다든지 네. 그런 도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반월공단에 이제 일하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 정부에 의해서 여기 이제 건설된 아파트들은 원곡동하고 토지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부동 작은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원곡 본동이라고 불렀던 그 주변에 일반 3층, 4층짜리 그런 주택들이 주택들. 예. 이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부족하니까 예. 값은 비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아마 강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지금처럼 아주 멋지고 큰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저층 위주로다가 된 그 주거 환경에서 네. 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산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도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 활동을 네. 주거를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예, 느껴가지고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얼핏 보니까 또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참여 활동, 네. 참 매우 제한적이었고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네, 때문에 네. 설령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임금을 소위 떼어 먹어도 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네.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 네. 바로 그런 거를 시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상담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월공단에서 노동자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죠. 지금은 아마 그 회사가 뭐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영 알루미늄 같은 데에서도 12시간 이게 맡겨 노동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공장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공장서 그냥 공장 구석에서 쓰러져서 잠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저임금이 좋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 노동자들, 이 젊은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자기들의 그런 선거 때 정치적인 그런 발언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의 그런 정치적인 대표들도 선출돼야 된다. 아마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네. 워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네. 잠깐 눈에 띄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이 책을 쓰실 적에 안산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장이 2개밖에 없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 중앙동에 있었던 그 현대극장인가 작은 거 한 150석 정도 그 조그만 거 하고 하여튼 그런 거 2개였어요. 예. 개봉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2개밖에 없었고 또 도서관은 하나도 없고요. 네, 네. 시립에 그렇습니다. 거의 소위 그 공립이나 시립이 네. 없었고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뭐 시립문화회관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네. 와스타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전혀 못볼 못 때죠. 네. 이런 것들은 비록 뭐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하고도 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어떤 문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뭐 전무했다 하더라도 그 과언이 아니고 예. 그런 면에서 안산 시민들의 예. 주거 환경은 예. 아주 열악했던 거죠. 예. 노동자들의 생활은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환경을 보시면서 시장님께서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더 항차를 넓혀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신 그 과정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95년도에 네. 이제 시장님으로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되셨는데요. 그때 누구랑 싸우셨습니까? 그 경쟁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그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일이지만은 예. 그 당시 제가 이 소금을 가공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금이요. 소금. 소금 예.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큰 가마솥에서